저녁 7시 13층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깜빡입니다. 낡은 아파트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습기가 섞인 공기 속에서 퇴근한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열쇠 돌리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야옹, 야옹.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나 보다, 그 정도였죠. 이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각자 자기 일로 바쁘고 문만 닫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끊임없이. 302호에 사는 김미선 씨는 그 소리를 몇 주째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양이 소리려니 했어요. 그녀가 회상합니다. 밤에 가끔 야옹야옹 하는 거. 근데 그게 몇 주, 몇 달 계속되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밤. 울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했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호였던 거죠. 304호. 70대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 인사하고 지나치던 그런 이웃이었죠. 이름도 직업도 가족이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305호에 사는 박준혁 씨는 출근길에 304호 앞을 지나다 코를 찡그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 쾌쾌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였죠. 처음엔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짜증났어요. 박준혁 씨가 인정합니다. 밤마다 고양이 울음에 잠을 설치고 복도 지날 때마다 그 냄새를 맡아야 하니까. 근데 그게 뭔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저 집 좀 문제 있나 이 정도? 그는 고개를 떨굽니다. 지금은 그때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경비실로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304호 좀 확인해 주세요. 밤마다 고양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몇 달째예요. 경비원 이철수 씨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전화 받았을 때는 그냥 고양이 울음 민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가끔 있거든요. 반려동물 키우는 집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래서 집주인분이 여행이라도 가셨나? 고양이들 배고파서 우는 건가? 이 정도로만. 이철수 씨는 그날 오후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고양이 울음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야옹, 야옹, 야옹. 복도를 걸어 304호 앞에 섰을 때 그 소리는 문 바로 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띵동, 띵동.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단 안쪽에서는 고양이들의 울음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온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거기 계세요? 304호. 경비실입니다. 콩콩콩.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문 앞을 살폈습니다. 택배 상자 3개가 쌓여 있었고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가득했습니다. 문 앞에 택배도 쌓여 있었어요. 우편물도.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줄은 몰랐죠. 한두 달은 됐던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더 커졌고 냄새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엔 이철수 씨가 302호 김미선 씨와 함께 다시 304호 앞에 섰습니다. 띵동. 콩콩콩.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주인분 연락처 아세요? 김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아, 관리비 내역에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이철수 씨가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그 순간 위잉, 위잉. 문 안쪽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미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철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둘 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해서
여분 키를 받아서 문을 열었죠. 이철수 씨가 회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열쇠가 자물쇠 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4마리가 문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울면서 비틀거리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냄새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고양이 3마리가 문 쪽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울면서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서 안 떨어져요. 이철수 씨는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마리의 고양이가 그 곁을 지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은 약 2달 전 홀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가까운 지인도 없었던 그는 오직 3마리의 고양이와만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정리한 후 조사관들은 집 안 곳곳에서 작은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고양이 담요, 반쯤 먹다 남은 고양이 간식 봉지, 작은 털실 뭉치와 장난감들, 그리고 텅 빈 물그릇 여러 개. 고양이들은 물도 사료도 없는 상태에서 2달을 버텼습니다. 화장실 물을 마시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문 앞에서 울부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오기를, 문을 열어주기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시끄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울어대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김미선 씨가 눈물을 닦습니다. 고양이가 왜 우는지, 왜 그 냄새가 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그 고양이들 울음이 그냥 시끄러워서 운 게 아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던 거잖아요. 주인도 구하고 자기들도 살려달라고. 박준혁 씨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내 일만 바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 없고. 이 사건 이후로 전 복도 지날 때마다 이웃집 현관문을 한 번씩 더 보게 돼요. 3마리의 고양이는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그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의사가 청진기로 검진을 하고 영양제 주사를 놓아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양이들은 조금씩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담요 위에서 그루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것입니다. 2달 동안 문 앞에서 울며 도움을 청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 13층 복도는 다시 조용합니다. 304호 앞에는 더 이상 고양이 울음소리도 이상한 냄새도 없습니다. 그저 정막만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이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조금 더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301호 할머니는 요즘 괜찮으신지, 308호 혼자 사는 청년은 밥은 잘 먹는지, 작은 관심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이제 순찰을 돌 때 각 층을 조금 더 꼼꼼히 살핍니다. 문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진 않은지, 며칠째 불이 꺼져 있는 집은 없는지.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행동했으면. 그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3마리의 고양이는 결국 모두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각자 다른 집으로 입양되어 갔죠. 그들이 새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울음을 울지 않기를.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무심해서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하게 떠난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 곁에서 울며 도움을 요청했던 작은 존재들. 우리는 그 울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갈 때 한 번쯤 옆집 문 앞을 봐주세요. 복도 끝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가벼운 인사 한번 건네보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웃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그 304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